가운데 여러 개가 나옵니다. 요즘 많이 쓰거든요. 이 말씀을 역사전쟁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지금 저희들 대한사랑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환단고기를 완성해 주신 대한사랑 아주 상생방수 이사장님, 이 역사전쟁이라는 것을 8년 전부터 다니면서 강의했을 때 사람들은 인식 못했어요. 역사전쟁, 역사는 역사지 무슨 현실적인 전쟁하고 상관이. 결국 독도도 역사전쟁이잖아요. 그게 현실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겁니다. 센가쿠도 그렇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전쟁하는 것도 다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일본은 잘 아는 내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주장하는 거죠. 명확히 우리 일본의 영토다, 독도는. 자, 위안부 할머니 공식 사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하나하나씩 갖춰갑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반도의 남쪽을 자기가 다스렸다는, 이거 벌써 이게 거짓이라는 게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교과서에 싣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 국민들은 압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생들은 이걸 계속 교육받으면 진실인 줄 압니다. 지금 일본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10년 전부터 교육을 해가 왔는데,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일본인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적개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교과서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원하는 게, 지금의 일본이 원하는 게 뭐냐? 전쟁 가능한 나라. 그래서 군비를 많이 들여서 지금 일본과 우리가 싸운다면 임진왜란 때보다 더 참혹하게 우리가 깨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대비도 전혀 안 하고 일본을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본을 높이 치켜 세우고 한국을 뿌리를 잘라서, 결국은 일본이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2011년에 지진 일어나가지고 일본 지금 영토의 반 이상은 지금 오염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게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일본은 거의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요. 또 지진이 일어난다는 걸 9.0, 10.0 지진이 앞으로 30년 안에 일어난다고 공식 방송에서 떠들고 다녀요. 그럼 그 사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륙으로 진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못 받아주잖아요. 그럼 전쟁 나는 겁니다. 전쟁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3일만 굶으시면 나머지 담당 다 넘습니다. 그렇잖아요. 역사 이야기가 바로 현실입니다. 자,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그렇죠. 중국 이런 얘기 들으셨죠?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 이 얘기 어디서? 시진핑하고 얘기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자랑스럽게. 근데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환단고기에서 얘기하는 이 1만 년에 가까운 이 역사를 그 나라 역사로 왜곡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수천억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중국이 한국의 고대사, 한국 배달 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중국화 다 해버리고, 그 공산문화 유적은 다 덮어버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역사만 전 세계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일본이 왜곡시킨 역사의 결론이 뭐냐? 이 지금 평양 위쪽으로는 옛날 중국이 지배했고, 아래쪽은 일본이 지배했고, 우리나라는 근본도 없는 사람이, 뿌리도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중국에서 주장하는 내용들로 인해서 세계의 교과서, 여러 나라의 교과서들 보면 중국은 반토막까지 같은 색깔이잖아요. 보면 그죠? 한국에 자립된 역사가 없어요. (2012년에) 미국 상원의원 외교위원회 보고서에 한반도에 북한이 무너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국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벌써 2012년에 고구려는 중국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뭘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하느냐? 만약에 북한이 무너진다면 북한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삼는 것이 요 역사 지도인데, 여기에 보면요, 요게 이제 중국의 담기양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내는 지도에 보면 중국 위나라하고 우리 한반도 상부하고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럼 중국 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동북아 역사 지도랑,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만든 지도가 똑같아요. 이 동북아 역사 재단은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고 있다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식민사학에 대처해서 만들어 놓은 재단입니다. 1년에 200억, 300억 쓰면서 1년에 논문 한 편도 제대로 잘 안 내고 책 한 권도 제대로 안 내면서 200억 우리 세금을 받아먹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도가 우리나라의 역사책은 보지도 않고 중국이 써놓은 그 책, 그 지도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5년 동안. 이게 얼마인지, 이 지도 하나 만드는데 15억 정도 들었어요. 그냥 다 뺏기면 큰 복사집에 가서 복사하면 될 걸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만리장성이 길이가 만리니까 만리장성이죠. 지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4만리장성 됩니다. 4만리장성.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래가지고 평양까지 들어온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잘못돼서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라는 것까지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빨간 거는 중국이 먹겠다. 노란 거는 러시아 먹겠다. 미국 요 강원도 조금 먹어라. 한국은 요만큼 먹어라. 벌써 이렇게 계획이 세워놨습니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6.25가 터지고 6.25가 아니라 어때요? 일제에서 망하고 일본이 그 다음에 러시아와 미국이 땅 따먹기 했잖아요.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하고 통일돼가지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엄청 좋아지고 군사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그리고 우리 속담에 그죠?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먹는다고. 우리는 준비 하나도 안 해놨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응해가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선을 꺼놨어요. 이 땅이 저거 땅입니까? 근데 저거 마음대로 선 꺼놓고 야 여기까지는 너가 먹어라. 중국과 일본이 왜곡하는 건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역사를 공부해보면 너무 분통이 터지는 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 고대사와 근대사까지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동북아 역사재단을 말씀드렸는데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우리나라 역사 좀 잘 써주세요 하면서 매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들께 10억을 갖다 바쳐가면서 우리 역사 잘 써주세요 하면서 바쳐서 나온 책들이라는 게 우리는 미개인이에요. 중국의 식민지고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다. 그런 책을 번역하게 하는데 10억씩 매년 갖다 바쳤습니다.
저 역사 속에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율곡이 선생 얼마나 우리 존경해야 될 분입니까? 근데 이런 분들도 보면 사대주의, 중국을 형님으로 받드는 이 정신 때문에 보면 우리 황상이라 그래요. 원래 천자국, 황제국은 우리나라였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조에 내려와서 고려가 25대 우리가 충렬왕, 충성왕 막 이런 거 니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해가 우리가 왕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황제국에서. 근데 원래 우리가 황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중국을 칭할 때 황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천조국.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이 사서 오경, 중국의 육아에 아주 중요한 이 경전인 서경에는 어떻게 나와요? 기록 나와 있단 말입니다. 중국의 황제들은 단군 임금께 제를 올렸다는 게 나온단 말입니다. 기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써진 책과 중국의 역사책을 같이라도 봐주면 다행인데 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부족한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명한 말입니다. 사근동무.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이 찾아뵈을 때 우리 문안인사 가잖아요. 명절 때 되면 그 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서경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동방으로 가서 동방천자에게 문안인사 여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높은지는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방제후가 동방천자에게 아뢰냈다라는 게 이거는 어떠한 역사학자라도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이 초등학생들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지금처럼. 그리고 중국에 가면 이 자기 동네라는 글씨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들도 이게 물어보면 뜻도 잘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쉬운 말이에요. 이 맨 끝에 있는 거꾸로 읽습니다. 있죠? 오른쪽, 그죠? 오른쪽에 자하, 기, 동 이렇게 읽습니다. 이 자는 천자 할 때 자예요. 천자 붉은색, 붉은 옷을 입잖아요. 천자의 기운은 어디로? 동쪽에서 왔다. 천자 문화는 우리가 환단고기를 보면 천자 사상은 누가요? 우리 2대 단군이신 불루단군이 전해줬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 있잖아요. 중국에는 그 기록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도 전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자기 동네라는 것을 여러 군데 이렇게 막 글씨 써놨어요. 폐계 이황 선생님께서도 얼마나 참 훌륭하신 분입니까? 근데 이분도 기자가 봉해지고 나서 우리가 겨우 문자를 통했다. 우리는 미개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문자를 전해준 나라예요. 중국에.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중국에 있는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중국의 역사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대국주의, 중국이 현재 크다고 해서 모든 것을 중국 관점으로 역사를 왜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학자들이 어떤 때는 고대사를 왜곡했고 심지어 조선족, 여기서 조선족은 이시조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군 조선을 얘기합니다. 이 조선족의 후손을 기자의 자손이라고 말을 더 쓰기도 했는데 이것은 역사 왜곡이다. 아니, 중국 총리도 알고 외교부 일하는 사람도 아는데 왜 한국의 학자는 몰라요? 그리고 실제 기자 묘라고 하는 거는 가짜로 막 이 한반도에 갖다 놓기도 하고 조작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기자 묘라는 것은 중국 땅에서 발견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지. 이게 황제의 묘입니까? 자기들도 안 받드는 기자를 지금 KBS에서 방영될 때도 이렇게 이런 게 나요. 기자가 우리 그냥 당군 우리 한민족의 뿌리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양경재 이사장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동북아는 총석 없는 전쟁, 역사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으면 치열한 역사 전쟁과 경랑 속에서 민족 멸망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걸 위기의식 느끼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내 먹고 사는데 이게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죠.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 무정신의 역사. 이게 언제예요? 이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 할 때 벌써 이것을 걱정하시고 이것을 당부해 주신 거예요. 저희들에게. 이대로 가면 한국은 정신없는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집은 빼앗기면 나중에 찾으면 돼요. 아니면 내가 사면 돼요. 역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족보 잃어버리면 제가 김간지 이간지 어떻게 알아요? 어렸을 때 잃어버리면.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좀 분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노. 정당한 분노.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해를 입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돼요? 당당하게 분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분노하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관심이야말로 최악의 태도다. 지금 분노하고 저항해야 할 때 분노는 인간 본성 중에 하나이며 분노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 순종을 하면 일본이 우리에게 무조건 잘해줄 줄 알았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극기만 흔들고 있다고 광복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노할 때는 분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조차 잃어버린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서점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책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담고 있는 책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책들이 있어요. 근데 안 읽어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한사랑에서요, 지금 행동 강령으로 불리는 게 왜곡된 역사에 분노하라. 그냥 뭐 정신분열자도 아니고, 그죠? 예. 그냥 분노하라는 게 아니라 왜곡된 역사에 분노하라. 일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본이 잘못 시켜놓은 거죠. 역사를 에 대해서 분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성하라.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 광복을 위해서 행동하라. 움직여 주셔야 돼요. 참여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런 교육이 있으면 들으러 오셔야 돼요. 그 다음 내 혼자 오지 마시고 한 분 데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 이제 카톡이 있으니까 카톡으로 자료도 좀 보내주셔야 돼요.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올해 2월 19일 날 이게 100번 김구 기념관에서 저희들 행사를 했습니다.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으신 분들 다 모여서 이날 행사 3,000명 정도 모였는데 이 현장 사진 찍히는 거는 카메라에 다 안 나와요. 그래서 2,000명밖에 못 찍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독립운동은 정규균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가 어려울 때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다 일어섰습니다. 그분들은 낮에는 밥 깔고 저녁에는 총수부가 됐습니다. 우리 명량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참 얼마 됩니까? 4,500만, 한 5,000 조금 넘었죠. 근데 1,700만 이상 본 명량이라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 그 영화를 만드신 김한민 감독인데 이분도 그날 여기 참석해가지고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시더라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중에 한 가지가 이 대한, 우리나라의 이름, 국호, 이 대한에 대해서
바르게 알리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냐고 하면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모르죠. 이 대한의 뿌리가 요 바로 옆에 이제 서울 그 시청 바로 옆인데요. 여기 가본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탄생의 근거지인데 여기를 안 가봤어요, 사람들이. 바로 시청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여기에 반을 잘라가 조선호텔을 지어놨습니다. 우리나라 철길 막 만들고 했잖아요. 다 그런 유적지 같은 거, 맥을 자르려고. 여기도 그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4일 매년 여기서 천제를 지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이 천지 하늘에 대해서 제를 올리는 행사를 합니다. 이것을 세우고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이름에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고종 황제시죠. 그때는 왕이다가 이제 대한제국으로 나라를 바꾸니까 이분이 황제로 즉위하신 거죠. 여기서 황제 즉위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만의 땅이다. 원래 사만이의 땅. 그래서 그 드라마 이름 모르겠네요. 뭐 사만 제1검이라고 해서 막 칼 잘 쓰는 사람이 자기가 난 사만에서 칼을 가장 잘 쓴다니 그 사만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 육룡이나를 못 보신 분들 계시지만 역사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 칼 잘 쓰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에 하고도 이기면 천하제일검이 되는데 그것도 어쨌든 사만제일검은 이 사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구사만, 이 지금 반도 안에서만 있었던 사만만 알지 반도 바깥에 있었던 단군께서 나라를 다스릴 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던 그 사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한이라는 호칭을 썼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도에 잠깐 보면 그죠? 진한, 번한, 마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반도는 마한에 소속되는 거겠죠. 기념 사진에도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만들어졌냐 가지고 야당 여당에서 막 싸우기도 하는데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대한의 뿌리 역사 살펴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디서 시작되면 단군회로부터 비롯됐다고 얘기합니다. 단군, 그죠? 근데 이런 책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정민이라는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우리가 단군의 나라인데 카자흐스탄이 단군의 나라라고 이렇게 책을 썼어요. 저도 참 놀랍기도 하던데요. 여기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단군 신화에 관련된 동전을 만들어서 기념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때 카자흐스탄 콘서트 할 때 그 가서 직접 보기도 했고 지난번에도 저희 강연에서도 봤는데요. 이분들은 우리하고 형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형제 국가하면 터키를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유라시아에는 전체 다 단군을 모셨던 그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러시아까지 제가 러시아도 따라가서 박물관 가봤는데 러시아 박물관에 가서 단군 유적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 단군이 다스렸던 나라가 다 조선인데 조선이 그럼 없었던 나라는 신화입니까? 곰과 호랑이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뿌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인정해준 유일한 교과서 국사교과서 2개,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여기에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왜 이 2권만 남겨놨을까? 여기는 비유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해석을 잘못한 부분들도 있고 다 알지 못하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신화적인 게 있어요. 창세 신화 같은 거. 그런 거와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해석하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문제인데요. 이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삼국유사 내용을 잠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이렇게. 단군 왕검 아사달, 그 다음 개국 조선, 분명하게 나라를 열었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 이전에 환국도 나오고 홍익인간도 나오고 천부경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군 왕검이 어디에? 입도 아사달, 도시를 세웠는데 아사달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가면 아스달 공항 이름이 아스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라 이름 조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중국의 요선 시대와 같은 시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환국 나라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역사